캄캄한 새벽. 온몸에 땀구멍이 일제히 열린 듯 김영수의 쭈글쭈글한 얼굴과 목덜미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쾌쾌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방 안, 낡은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그의 수척하고 길게 드리워진 코의 그림자를 화면 위에 섬뜩하게 비춰냈다. 컴퓨터 본체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정적을 갈랐다. 영수의 심장은 지금 그의 생애 가장 격렬한 레이싱을 하고 있었다. 두피가 쭈뼛거리고 오금이 저려왔다.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화면 속 숫자에, 그리고 단 한 장 남은 히든 카드에 박혀 있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김영수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기도는 비루한 자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어젯밤, 아니 며칠 밤을 꼬박 새어가며 쏟아부은 거금, 그의 노후 자금 대부분이 눈앞의 사이버 공간에 마치 실물처럼 걸려 있었다. 아내가 죽고 홀로 남은 영수에게 이 온라인 포커는 처음엔 지루한 시간을 때우는 무료함의 친구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친구가 아니라 그의 목줄을 움켜쥔 섬뜩한 도축꾼이었다. 눈동자 한 구석에 붉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귓가에는 현란한 카지노 음악과 수많은 닉네임을 가진 꾼들의 환호성이 맹렬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화면 속 다른 아바타들은 그의 초조함을 비웃듯 냉소적인 이모티콘을 띄웠다. 마우스 버튼에 얹힌 영수의 검지 손가락은 마치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의 스위치를 누르듯 파들파들 떨렸다. 손끝이 닿기 직전 눈앞의 도박 테이블에 깔린 카드 넉 장이 그의 심장박동에 맞춰 격렬하게 깜빡였다. 숫자 하나, 문양 하나에 그의 모든 희망과 절망이 매달려 있었다. 패. 아니 승리. 승리여야만 했다. 그가 살 길은 오직 승리뿐이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배팅, 올인 버튼에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찰나의 순간 화면 가득 핏빛처럼 강렬한 WIN 이라는 글자와 함께 귀를 찢을 듯한 잭판 효과음이 터져 나왔다. 오호, 땄어, 하하. 김영수의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허탈하고 광기 어린 파열음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땀방울이 거미줄처럼 엉겨붙었다. 패가 망신 직전에서 벗어났다는 아슬아슬한 환희. 그러나 그 승리감은 마치 달콤한 독과도 같았고 영수의 눈동자는 이미 깊이를 알 수 없는 파멸의 나락을 향해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 아찔한 승리감이 그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그 순간에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이미 중독의 깊은 늪에 발을 담근 그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김영수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한국 남자였다. 한평생 대단한 야망 없이 가족 부양의 책임감만으로 살았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금속을 깎고 다듬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허리가 휘고 손끝이 무뎌질 때까지 일했던 공장. 정년퇴직이란 말에 그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 허전함은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로 인해 거대한 구멍이 되었다. 밥을 차려줄 사람도 말없이 등을 토닥여줄 이도, 그의 퇴근을 기다리는 얼굴도 이젠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햇살 대신 그를 맞이하는 것은 텅 빈 집의 차가운 정적이었다. 삐걱거리는 마루, 쌓여가는 먼지.
온종일 창밖을 응시해도 그의 마음에 스며드는 온기는 없었다. 아들 상철과 그의 아내인 며느리 지혜는 서울 번화가에서 바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수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정도였다. 영수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는 한 그들의 연락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들도 나름의 삶이 있고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영수의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들락거리거나 몸져눕고 혹은 영영 연락이 끊겼다.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일 친구도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을 벗도 이젠 없었다. 영수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요하고 또 고독했다. 그 고독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독한 통증으로 변했다. 밥을 먹다 문득 아내의 잔소리가 그리워 목이 메었고 잠자리에 들면 천장이 끝없이 높게만 느껴졌다. 가슴 한켠에는 무채색의 먹구름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영수의 시간은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듯 정체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투명한 벽에 갇힌 채 세상의 모든 활기찬 소리를 듣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듯한 절망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낮의 무료함 속에 인터넷 장기를 두려던 영수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번쩍이는 배너 광고 하나였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휘황찬란하게 번뜩이는 화면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 짜릿한 승리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의 마음을 흔드는 문구가 섬광처럼 박혀 있었다. 영수의 눈에 순간 일렁이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저 문구는 마치 그를 위해 쓰인 듯 그의 공허한 마음에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마우스를 쥔 영수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저 화려한 광고, 정말 나 같은 늙은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의심 반, 지독한 무료함 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너 광고를 클릭했다. 딸깍, 단순한 클릭 한 번이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그는 그때 알지 못했다. 팝업창 가득 펼쳐진 화려한 색감의 온라인 카지노는 영수의 칙칙하고 무채색이었던 일상에 순식간에 강렬하고 원색적인 빛깔을 입히는 듯했다. 어딘가 불법적인 느낌, 은밀한 죄책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텅 빈 노후에 그는 마치 미지의 보물섬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들떴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액을 충전했다.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단돈 10,000원. 그래, 10,000원짜리 장기 한 판 뒀다 치자. 처음엔 그저 게임 규칙을 읽는 것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정말 운명처럼 첫 판에 9,000원을 땄다. 화면에 큼지막하게 뜨는 WIN 이라는 글자와 함께 귀를 때리는 쨍한 효과음은 그의 늙은 심장을 다시 청년의 심장처럼 뛰게 했다. 그것은 심장이 아니라 잊었던 활력을 되찾은 엔진과도 같았다. 10,000원이 19,000원이 되는 순간 그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마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허허, 이거 괜찮네. 영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도, 아니 젊은 시절 직장에서 성과를 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쾌감이었다. 몇 번의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었고 보유머니는 어느새 60,000원이 넘어섰다.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베팅 금액을 올리고 있었다.
화면 옆의 채팅창에서는 온갖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승리를 축하하고 비법을 공유하며 한 방을 부추겼다. 형님, 이번엔 세게 가셔야죠. 대박 터질 각입니다. 오늘 밤 끝장 봅시다. 그들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이야기는 영수의 눈을 멀게 했고 머릿속은 오직 돈을 딸 수 있다는 환상으로 가득 찼다. 마치 꿈을 꾸는 듯 비현실적이었지만 숫자로 찍히는 돈은 너무나도 현실이었다. 는 밤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잠든 아들 내외가 혹시라도 깰까봐 숨죽이며 마우스를 클릭했다. 통장에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잊었던 활력을 되찾은 듯 했다. 그의 칙칙했던 노년은 순식간에 화려한 도박판으로 변모했고 그는 그 안에서 마법처럼 되살아나는 자신을 느꼈다. 잃었던 젊음의 활기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바로 이곳에 눈앞의 모니터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한 번 발을 들인 늪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끈적했다. 따는 날보다 있는 날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모니터의 환한 불빛은 이제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연인이자 심지어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갔다. 그는 오직 본전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베팅 금액을 끊임없이 키웠다. 100만원, 200만원, 숫자의 단위가 몇 배씩 뛰어오를수록 그의 심장도 그의 이성도 점점 더 가파른 속도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은행에 넣어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어차피 이자는 쥐꼬리인데 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마치 잘하는 일인 양 통장을 털었다. 이어서 아들 상철과 며느리 지혜도 모르는 연금 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 쥐꼬리 같은 연금이 아니었으면 당장 숨통이 막혔을 텐데 그 돈이 지금은 마치 그의 발목을 붙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다.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반평생을 일군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혔다. 그의 통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바닥을 드러냈고 빚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실장님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하며 대리 베팅을 맡겼다. 실장님의 달콤한 속삭임은 영수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지옥의 자장가였다. 낮밤 없이 모니터에 매달렸고 끼니는 컵라면이나 싸구려 김밥으로 대충 때웠다. 방에서는 라면 국물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그의 초조한 숨결이 뒤섞여역한 악취를 풍겼다. 거울 속 영수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눈에는 충혈된 핏발이 언제나 서 있었다. 그의 뺨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과 세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떡진 머리칼이 나이를 훨씬 더 들어 보이게 만들었다. 아들 상철과 며느리 지혜에게는 요즘 노인정에 나간다.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며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가늘게 떨리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초조함과 불안감, 이 지옥 같은 감정은 영수의 몸과 마음을 점차 잠식했다. 그는 오직 한 방을 꿈꾸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그의 삶은 오직 화면 속 숫자에 의해 쥐락펴락되었다. 한 번의 승리가 수십 번의 패배를 잊게 만드는 잔인하고 마약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그는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이 사이버 공간 속 돈따는 환상 앞에서 마비되는 듯했다. 담배 연기는 자욱했고 그의 방은 지폐와 동전 그리고 영수의 타들어가는 영혼으로 가득 찬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모했다. 그의 이성은 이미 그의 담배 연기처럼 연기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상철이야 부지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 그러나 그는 귀를 막았다.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다. 빚 독촉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댔다. 새벽녘 한숨 돌리며 잠이 들라치면 휴대폰 액정에 번쩍이는 발신번호 없음 혹은 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벨 소리가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영수는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던지거나 진동으로 바꿔놓았지만 그 소리는 환청처럼 그의 뇌리에 파고들었다. 결국 그는 며느리 지혜의 지인이라는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말았다. 삼촌, 이자는 착하게 받아주실 거죠? 영수는 바싹 마른 입술로 애원했지만 사채업자 불독는 그의 머리통을 톡톡 치며 비릿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들이 건넨 돈은 처음엔 단물처럼 달콤했지만 곧 쓴 고통과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돌아왔다. 이자는 며칠만 연체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사채업자들의 먹잇감일 뿐이었다. 결국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독촉은 며느리 지혜가 사는 아파트까지 쳐들어왔다. 어느 날 오후 잠시 밖으로 나섰던 아들 상철과 그의 아내인 며느리 지혜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험상궂은 문신을 한 사내 2명과 고성을 주고받는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다. 험악한 욕설이 오가고 멱살잡이까지 벌어졌다. 사내들은 지혜에게 당장 빚 갚아. 그동안 너네 시아비가 진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라며 소리쳤다. 상철과 지혜는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낯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도박 중독의 끔찍한 흔적과 비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의 고성과 실랑이는 결국은 아파트에 퍼졌고 이웃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그제야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정확히는 그의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인 비명과도 같은 고백을 쏟아냈다. 내가 잘못했다. 아파트가 연금이 전부. 아파트가 담보로 잡혔고 연금도 묶였고 사채까지 끌었었다는 충격적인 말에 아들 부부는 망연자실했다. 집안에는 정적과 함께 먹먹한 절망만이 감돌았다. 상철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역력했고 며느리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단단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에게 이토록 처절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평화롭던 김영수 가족에게 거대한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저희 결혼 때도 도움 하나 안 주셨던 분이 저희가 모은 집 살 돈까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 상철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 소리는 핏대를 세운 상철의 목에서 갈라지며 김영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아내에게 잔소리 한 번 못 들어본 영수는 아들 앞에서 한 말이 파리처럼 작아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낡은 붙박이장에서 서랍을 뒤지듯 상철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였던 모든 실망감을 토해냈다. 며느리는 차갑게 등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그 모든 사소한 소리조차도 영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날아왔다.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아들 상철은 집을 사기를 위해 악착같이 모았던 전 재산을 털어넣어야 했다. 며느리 지혜는 밤새 잠 못 이루며 아이들 대학 가면 쓰려고 모아둔 적금도 해약하고 폐물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있었다. 간신히 일부 빚을 막고 경매를 한 차례 막을 수는 있었지만 영수는 살던 집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내의 손때 묻은 주방용품들.
그 모든 것이 낯선 이들의 손에 의해 포장되고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영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마저 마치 뿌리 뽑힌 잡초처럼 그의 손을 떠나갔다.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주거지를 잃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그의 과거, 그의 미래, 그리고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내는 잔인한 칼날이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들 상철과 며느리 지혜는 영수를 냉대했고 손주들은 눈빛으로 그를 피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추한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렸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마음과 끊이지 않는 사체, 빚, 독촉, 그리고 오직 지옥 같았던 도박의 기억뿐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그를 집어삼키려 들었던 마우스를 움켜쥘 힘조차 없었다. 창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영수의 내면은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듯 앙상한 폐허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김영수는 더 이상 베팅할 돈도 그럴 의욕도 없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환희와 짜릿함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 같았다. 아들 상철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 아버지에게 좁은 월세방 하나를 얻어주었다. 영수는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겨우 끼니를 이었다. 그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매일 밤 그는 눈을 감으면 환영처럼 따라붙는 도박 사이트의 화면과 귀를 찢는 효과음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었다. 바닥에 누워 천장만 응시할 때 아내의 희미한 잔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상철이 아버지 이렇게 살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 이제야 그 말이 뼈아픈 진실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그의 뺨은 더욱 깊게 패였고 두 눈은 초점 없이 먼 곳만 응시했다. 한낮에도 이불 속에 파묻혀 나오지 않았다. 아들 상철은 더 이상 아버지를 나무랄 기력도 없었다. 보다 못한 상철은 영수를 수소문 끝에 온라인 도박 중독 치유센터에 등록시켰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곳까지 와야 하느냐며 완강히 저항했다. 그는 센터를 찾아가는 발걸음마다 온몸으로 불평을 쏟아냈다. 그러나 상담사의 끈기 있는 설득과 자신과 똑같이 도박의 늪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수는 조금씩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센터의 공기는 비록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운도 함께 품고 있었다.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와 이제는 자신에게 차갑게 등 돌린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상담사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 그리고 다른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외로움을 해소하려다 도박이라는 잘못된 탈출구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그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어설프지만 붓을 잡고 도화지에 서투른 색깔을 입히는 동안 불안정했던 그의 숨통이 아주 조금씩 트이는 것을 느꼈다. 굳게 닫혔던 그의 뇌 속에서 멈췄던 도파민이라는 선량한 약물이 다시 아주 조금씩 분비되는 것 같았다. 그의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수의 마음에는 뼈저린 후회만이 깊게 자리 잡았다. 통제 불능의 욕망, 그놈의 한 방을 노렸던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났다.
따뜻했던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를 잃었고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 상철과 그의 아내인 며느리 지혜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들의 아파트 살 돈까지 끌어다 쓴 사실은 영수의 마음을 매 순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과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도박 중독 치유센터에서 매일 같이 마주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다른 중독자들의 황폐한 삶은 영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모두가 한때는 나처럼 평범했지만 결국 도박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채 폐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비록 당사자들에게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다. 내가 미쳤었지. 내 자식들한테,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영수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한때는 퉁퉁 부어올라 불그스레했던 그의 눈두덩이는 이제는 푸르스름한 멍이 든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울부짖던 게임의 효과음과 화면을 가득 채우던 섬뜩한 숫자들이 이제 그의 의식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마우스를 쥐지 않았고 대신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물감을 섞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에게 도박과는 다른 종류의 집중과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것은 짜릿한 쾌락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망쳐버린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야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방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영수는 꾸준히 치유센터를 다니고 미술치료에 전념하며 조용히 지냈다. 아들 상철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지만 영수의 진심 어린 모습은 굳었던 아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며느리 지혜도 냉랭했던 태도를 조금씩 거두고 조심스럽게 영수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영수의 허름한 월세방에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 지혜의 얼굴에는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역력했다. 아버님 요즘 좀 어떠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며느리 지혜의 따뜻한 한마디에 영수는 울컥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린 파르스름한 달빛이 번졌다. 아들 상철은 고민 끝에 영수를 자신들의 아파트로 모셔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아버지, 이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히 다시 그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다시금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영수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패어갔던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렸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그의 메마른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쏜살같이 달려와 영수의 품에 와락 안겼다. 어린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체온이 영수의 메마른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순간 영수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느꼈다. 따뜻한 밥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가족들을 보며 영수는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짠 음식을 좋아하던 아내의 습관처럼 이제 그의 혀끝에도 잃어버렸던 삶의 소중한 맛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영혼을 좀먹었던 탐욕의 시간은 가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도박 중독의 그림자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지독한 그림자처럼 영수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TV에서 스쳐 지나가는 스포츠,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오락실 간판, 심지어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본 카지노 영화에 현란한 한 장면에도 영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과거의 한방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에는 여전히 꿈속에서 숫자판이 춤을 추고 배팅 버튼을 누르는 자신의 손을 보며 울부짖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 그는 몰래 잠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뒤적거렸다. 마치 홀린 듯이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도박 앱을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화려한 유혹의 문구들이 반짝였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인생 역전. 황홀한 승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끈적했다. 그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은 가빠졌다. 다시금 과거의 유혹에 굴복할 뻔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놈의 한 방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속삭였다. 딱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엔 정말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얼굴을 받고 차가운 물을 연신 끼얹었다. 찬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아들 상철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상철은 잠결에도 아버지의 이상한 기척을 눈치챈 듯했다. 이내 화장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아들 상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뒤에 말없이 서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의 다정하지만 힘 있는 한마디에 영수는 비로소 자신이 아직도 중독이라는 거대한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았다. 아들 상철과 며느리 지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러나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감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다시금 도박의 유혹에 흔들렸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 순간 찾아왔던 찰나의 흔들림,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아슬아슬한 순간은 그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는 진심으로 아들 상철과 며느리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갈라졌다. 동시에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다. 혼자 이 지옥 같은 싸움을 계속했다면 그는 아마 또다시 깊은 늪에 빠졌을 것이다. 아들 상철 부부는 아버지의 재발 위험에 실망했지만 이번에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를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영수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꾸준한 지지와 인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며느리 지혜의 따뜻한 말이 영수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다시금 도박 중독 치유센터를 찾았고 그는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이 승리다.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보다 넘어질 뻔하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영수는 핏발 선 자신의 눈을 응시하며 되뇌었다. 이제 그의 후회는 그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발판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쓰디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그들을 돕는 데 에너지를 썼다. 그는 센터의 정기 모임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회복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며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의 지지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긴 여정임을. 그의 손은 더 이상 마우스를 쥐지 않았고 대신 그림을 그리는 붓을 잡고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위로의 손이 되었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검은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지고 그 대신 희미하지만 온유한 빛이 그의 내면에 스며들었다. 영수는 여전히 도박의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뒷산 둘레길을 산책하며 아침 공기를 마셨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그의 삶을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치유센터에서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멘토 역할을 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인생의 잭팟이 터집니다. 그의 말이 다른 중독자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들 상철은 아버지에게 투자했던 돈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건강만 하시면 돼요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 온 뒤 굳는 땅처럼 단단해졌다. 며느리 지혜도 살가운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영수를 보듬었다. 영수는 좁은 월세방 대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이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온라인 도박 대신 온라인 장기를 취미 삼아 즐겼고 동네 장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과는 돈을 걸지 않고 오직 장기의 묘미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정을 나누었다. 그는 여전히 잃었던 아파트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 밤늦도록 모니터 앞에 앉아 끔찍한 게임을 하던 영수는 이제 사랑하는 손주들을 잠자리에 눕히고 조용히 아내가 좋아했던 시집을 읽거나 낮에 그렸던 그림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빛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회복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의 진정한 잭팟은 거대한 돈이나 짜릿한 승리감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도박의 망령 대신 따뜻하고 푸른 빛깔의 희망이 가득했다. 이 이야기는 한때 욕망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노인의 고뇌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황혼기의 무료함, 외로움, 그리고 한순간의 강렬한 유혹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파괴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도박이라는 거대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싸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의 끈질긴 의지를 조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그리고 본인의 뼈아픈 반성과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평범한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영수 씨의 삶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잭팟은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영수 씨처럼 산속에서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김영수 씨와 같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건가요? 김영수 씨처럼 모든 것을 잃은 후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가족 아니면 자신의 의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후속으로도 더욱더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